안녕하십니까, 송씨입니다. 최근에 제가 막 생활비 너무 올라가지고 알바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오늘은 가계부정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2월 달부터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흥청망청 쓰던 작년 12월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고정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줄일 수 없는 비용인데 이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 제가 이제 월세랑 관리비랑 해갖고 80만원. 이제 월세가 지금 65만원 내고 있고, 이제 관리비가 겨울에는 좀 많이 나와갖고 한 13만원, 그리고 봄, 가을에는 한 9만원 정도 나오는데 넉넉하게 한 15만원 잡아갖고 이제 월세 관리비가 한 80, 교통비도 뭐 8만원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이것도 좀 넉넉 잡아서 한 8만원. 그 다음에 이 통신비는 뭐 고정비고, 생필품은 뭐 치약이나 뭐 샴푸나 뭐 이런 거에다가, 담배도 저한테는 생필품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 한 120만원 정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 한 120만원 정도 나가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 먹는 거 외에는 크게 막 지출이 없는 편이기는 한데, 작년 12월 지출 내역을 한번 보면은 이제 점심값으로 한 31만원. 근데 이제 점심값은 회사에서 20만원 지원을 해주거든요, 한 달에. 그래도 뭐 그거는 일단 제외를 하고 점심값으로 한 31만원, 그 다음에 저녁으로 한 58만원. 이게 아무래도 제가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는 밖에서 사 먹고 들어오거나 집에 들어와갖고 거의 배달을 시켜 먹었어요. 막 집에 들어가고 뭐 해먹고 뭐 그럴 시간도 없고, 뭘 해먹을래도 장을 봐야 되는데 장 볼 시간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갖고 점심이랑 저녁만 합쳐서 한 90만원 돈 정도가 이제 지출이 됐고, 그리고 이제 카페인도 중독이어가지고 아침에 커피를 안 먹으면 오후 때쯤부터는 이제 머리가 엄청 아파요. 출근하면서도 커피 사 먹고 뭐 주말에도 사 먹고 하다 보니까는 커피 값도 한 12만원 돈. 그리고 이제 제가 게임 회사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도 게임을 이렇게 결제는 꽤 하는 편인데, 그래갖고 작년 12월에는 게임 결제에 쓴 돈이 한 57만원 정도. 이게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이제 이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직한 회사에 그 게임 레퍼런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 게임을 좀 파악을 해야 돼가지고 결제를 하다 보니까는 12월 때는 한 57만원 썼고, 이직을 했던 11월 달에는 좀 더 많이 썼어요. 그때는 한 150만원 정도 썼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 게임 결제 비용이 어쨌건 12월 때는 한 60만원인데, 그리고 뭐 이게 말이 나온 김에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게임 회사 다니는 사람이 게임을 해야 되냐라는 요지의 글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저희 블라인드에. 그래갖고 이게 꽤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뭐 게임 개발하는 사람은 게임을 해야 된다라는 문화가 생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들 사람이 각자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게 뭐 맞냐 틀리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근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엔 뭐 나는 일단은 우리가 게임 업계로 온 이유가 게임을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게임을 개발을 하고 싶어서 게임 업계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게임 회사도 되게 뭐 자유로운 분위기일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 다녀보면은 대부분 탑다운 방식이에요. 뭘 할지 결정을 하고 이거를 해라라고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만약에 게임을 잘 알아, 우리가 뭐 만들려고 하는 게임에 대해서 내가 뭐 다른 비슷한 게임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리니지 라이크를 만들려고 그래. 근데 내가 만약에 리니지를 꽤 열심히 했어. 뭐 레벨도 꽤 높고 플레이 시간도 길고 뭐 돈도 좀 쓰고, 그러면은 일을 할 때 상당히 편해져요. 정말로.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내 말에 그 힘이 좀 생겨요. 내가 어쨌든 만약에 이 플레이를 했던 시간과 내가 쓴 돈이 있으니까는, 거기에서 뭐 되게 주관적인 내용이라도 내가 겪었던 내용이라든가 내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과 아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건 어쨌건 간에 좀 먹어주는 게 다르지.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부분의 게임에서 탑다운 방식이라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 말을 내 주변 사람들도 좀 먹어줄 뿐만 아니라 내 위에 사람도 좀 먹어줘. 그 사람들도 뭔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경우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밑에 사람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좀 잘 아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위에 사람들도 그런가 하면서 생각이 바뀌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거를 권장을 하거든요. 내 말에 힘이 생기다 보면은 내가 일단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저도 그렇고 월급쟁이들이 뭐 그렇잖아요. 월급을 주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대부분 한단 말이에요. 뭐 저도 그렇고, 저도 어쨌건 간에
뭐 월급 주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이제 하는데, 근데 내가 어쨌건 간에 우리가 서비스 중인 게임이건 뭐 레퍼런스 게임이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플레이를 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내 옆 사람이건 내 윗 사람이건 내 의견에 좀 존중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그렇게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의 말에 그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무튼 다시 생활비로 돌아와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게임비도 한 58만원 썼고, 그 다음에 뭐 택시비, 빨래비 같은 잡비 포함해서 12월에는 한 175만원 정도를 썼어요. 그래갖고 보면은 막 크게 지출을 한 건 없는데 되게 고민 없이 돈을 쓰긴 했어요. 뭐 매일같이 저녁에 뭐 배달 시켜 먹고 좀 피곤하면 택시 타고, 뭐 아무래도 일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게임 결제비도 11월에는 한 150만원, 뭐 12월에는 한 60만원, 그래갖고 뭐 나눠도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넘게씩 계속 이렇게 좀 지출이 있다 보니까는 좀 전반적으로 지출을 줄일 필요는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2월달부터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가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갖고 4월달 소비 내역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소비 내역이 다 줄었어요. 점심에는 이제 보통 밥 먹을 때 사이드 메뉴 하나씩 시켜갖고 꼭 같이 먹던 거를 그냥 공깃밥 하나 추가해가지고 먹고, 저녁 밥값을 많이 아꼈어요. 막 고깃집 알바하면서 이제 뷔페 남은 음식 싸오고 막 이런 식으로 싸오고, 그리고 편의점에서 팩이 생긴 거 챙겨와가지고 이제 냉동실에 얼려놓고 이제 저녁에 한두 개씩 데펴서 먹으니까는 저녁 밥값이 꽤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이제 보통 하루에 2잔씩 먹었거든요. 낮에 출근하면서 하나 먹고 점심 먹고 나서 한 잔 먹고 그랬었는데, 이제 커피도 그 출근할 때만 한 잔 사서 먹고, 이제 점심에는 회사에서 커피 타 먹고, 이제 낮에 2,000원, 점심에 2,000원에서 4,000원 쓰던 거 이제 2,000원만 쓰고, 택시비는 거의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돌아다닐 때 택시를 타는 경우는 이제 전혀 없고, 이제 4월에 택시비가 잡힌 거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 편의점 알바 끝나면 이제 새벽 1시에 끝나다 보니까는 버스가 없어갖고 택시 타고 오다 보니까는 택시비가 그래도 조금 있고, 그래갖고 편의점 알바도 바꿨어요. 기존의 편의점 알바는 월요일, 화요일이었는데 매번 교대도 늦고 뭐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하고 그래갖고 집 주변에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위치에 그 금요일, 토요일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이게 그 저녁 밥값이 엄청 많이 줄었잖아요. 그 편의점 폐기를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 이 편의점 폐기도 이 밥값이 엄청 줄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편의점 음식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돈 주고 사 먹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 그래갖고 이 편의점 알바는 월요일, 화요일 하던 거를 금요일, 토요일로 옮겼고, 게임 결제 비용도 이제 대부분 게임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월 정액 2개 정도만 결제를 하면서 4월에는 생활비로 한 62만원 정도를 써가지고 작년 12월 대비해서 한 110만원 정도 아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봐도 다 줄었어요. 다 조금씩 줄었고, 저녁값이랑 게임 결제비도 엄청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택시비도 이제 꽤 줄이면서 한 100만원 정도 아껴가지고 4월 달에는 고정비랑 합쳐갖고 한 185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4월에는 알바비로 한 65만원 정도 벌었으니까 작년 12월 대비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178만원 정도 세이브 했죠. 이렇게 좀 최근에 이 생활비 내역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봤고, 근데 이게 돈을 아껴갖고 정말 안정감이 좀 늘기는 했는데, 솔직히 사는 게 재밌진 않아요. 뭐 생활 패턴은 크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집, 회사, 집, 회사, 집이었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비싼 거를 사 먹을 때는 그 순간순간에 그 자그마한 도파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이 식비에서 지출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는 이 매일매일 소소한 도파민이 없는 거지. 사는 게 재밌지는 않는데, 어쨌건 간에 좀 안정감이 좀 늘었고, 뭐 이렇게 세이브한 것들을 조금 모아가지고 기존 대비해갖고 한 달에 거의 180만원 돈을 아끼고 있으니까는 뭐 이렇게 한 1년 정도를 세이브한다고 치면은 이게 한 2천만원 돈 되잖아요. 뭐 그 중에서 뭐 한 300이든 500만원이든 써가지고 여행을 한번 갔다 오면 또 만족스럽겠죠. 아무튼 이렇게 최근에 좀 물가도 너무 오르고 뭐 이렇게 밥값이 고민이 돼갖고 알바도 하고 뭐 지출도 줄이고 했는데 꽤 성공적으로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다들 고물가 시대에 힘들내시고 여기까지 봐주셨으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그럼 저는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